그는 그녀가 실수를 잡아내기를 바라며 보안 앱을 열었다. 그녀 이전에 11명의 간병인들은 실패했고 그에게서 물건을 훔쳤으며 그를 배신했고 아들들을 처음보다 더 나쁘게 만들었다. 그래서 거실 한가운데 놓인 3개의 텅 빈 휠체어를 보았을 때 그의 위가 덜컥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보았다. 그의 3 마비된 아들들이 서서 발걸음을 떼며 자신을 향해 뻗은 그녀의 팔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강간두의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졌다. 그의 등은 벽에 부딪혔다. 그리고 불가능을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던 그 남자는 그 불가능이 자신의 거실 화면 속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2년 전 강간두는 그에게 소중했던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아내 세라는 출산 중에 사망했다. 새 쌍둥이를 낳은 지 45분 후에 그녀는 떠났다. 아무런 경고도 작별 인사도 없이 그저 차가운 병실과 삶을 위해 싸우는 3명의 미숙아만 남았다. 안두는 아내의 손이 차가워질 때까지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들들인 필성, 이릭, 아담을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섰다. 3개의 작은 몸, 3개의 불확실한 미래. 의사들은 2번째 충격을 가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뇌성마비, 세 아들 모두에게 근육과 뼈에 깊숙이 자리 잡아 놓아주지 않는 심각한 종류였다. 강 선생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뇌 영상과 근육 반응 검사를 토대로 볼 때 걸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아마도 영원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안두는 그 말을 들었지만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마음속으로 아내를 장례 치르고 있었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흘렀다. 아들들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들은 발달 단계를 따라잡지 못했다. 그들은 맞춤형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작은 몸들은 움직임이 없었고 텅 빈 눈은 먼 곳을 응시했다. 안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치료사들을 고용했다. 유럽에서 전문가들을 비행기로 모셔왔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집값보다 비싼 장비들을 구매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아들들은 걷지 않았다. 그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서울교회의 호화로운 빌라에 홀로 남은 안두는 의사들이 했던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의 아들들은 결코 서지 못할 것이고 달리지 못할 것이며 그가 한때 상상했던 것처럼 복도를 가로질러 서로를 쫓지도 못할 것이었다. 그는 그 희망을 세라 옆에 묻었다. 그리고 간병인들이 왔다. 18개월 동안 11명. 첫 번째는 2주 후에 그만두었다. 아들들을 보는 것이 너무 슬프다고 했다. 두 번째는 아들들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전화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안두는 즉시 그녀를 해고했다. 세 번째는 완벽해 보였지만 그녀가 아들의 의료 장비 사진을 타블로이드지에 600천 원에 팔아넘긴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로 그의 내부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한 간병인은 집에서 약을 훔쳤다. 또 다른 간병인은 그의 금융계좌에 접근한 뒤 사라졌다. 그들 각자는 미소를 띠고 왔고 그의 신뢰를 뒤에 남겨두고 피를 흘리며 떠났다. 안두는 사람을 보는 것을 멈췄다. 그는 위험을 보았다. 그는 모든 방, 모든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는 밤에 영상을 보면서 되감고 확대하며 다가올 것임을 아는 거짓말, 속임수 배신을 찾았다. 통제만이 그의 유일한 보호막이 되었다. 그래서 백아정 29세, 조용하고 침착한 이 현관문을 통해 들어왔을 때 안두는 한 사람을 보지 않았다. 그는 12번째로 발생할 실패를 보았다. 즉흥적인 행동은 안 됩니다. 그는 그녀의 파일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친밀감을 형성하거나 희망적인 연설을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의료 지침을 정확히 따르세요. 의사들의 예후는 명확합니다. 아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면 어쩌면 너무 잘 이해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아정은 그의 규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들들에게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녀는 치료사들이 가르쳐주지 않은 방식으로 그들의 다리를 움직였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말을 들을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그들이 진단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격려의 말을 속삭였다. 그리고 안두는 이 모든 것을 카메라를 통해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그녀가 실수하는 것을 잡으려고 지켜보았다. 그러다가 그는 눈을 뗄 수 없었기 때문에 지켜보았다. 왜냐하면 그 집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다. 필성이 그녀의 노래에 미소 지었다. 이리게 손가락이 그녀가 음악을 틀었을 때 격렬했다. 아담은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고개를 들고 있었다. 안두는 스스로에게 이것이 아무 의미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희망이 위험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는 의사들이 가장 잘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나 깊은 밤 그의 사무실에서 혼자 모니터의 푸른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안두는 인내와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의 아들들을 위해 싸우는 한 여자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의 가슴 깊은 곳, 세라와 함께 죽었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무언가가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 믿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희망은 그렇게 깊이 묻었을 때는 안도감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덫처럼 느껴진다. 그 대저택은 매일 아침 같은 방식으로 깨어났다. 조용함, 평화로운 조용함이 아니었다. 가슴을 짓누르는 그런 종류의 조용함이었다. 안두는 부엌 창가에 서서 손에 든 커피가 식어가는 동안 뒷정원 위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정원사는 이미 밖에 나가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울타리를 다듬고 있었다. 잔디밭 중앙의 분수는 몇 달 동안 작동하지 않았다. 안두는 사람을 불러야겠다고 계속 생각했지만 결코 그러지 않았다. 그의 뒤에서 동관으로 이어지는 긴 복도 아래에서 전동 휠체어의 부드러운 웅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침 간호사가 아들들 중 한 명, 아마도 이릭을 움직이는 중일 것이다. 이릭은 빛이 적절하게 들어올 때 치료실 창가에 앉아 있는 것을 좋아했다. 안두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예전에는 그랬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직후 안두는 모든 소리, 모든 울음, 모든 작은 움직임에 달려가곤 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그들의 아기 침대 사이에 앉아 그들의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한눈을 팔면 무언가 잘못될까봐 겁에 질려 있었다. 세라가 이것을 더 잘했을 것이다. 그녀는 무엇보다도 아이를 원했다. 5년의 시도, 3번의 시험관 아기 시술, 그리고 마침내 새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그녀는 이틀 내내 울었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오랫동안 원했던 것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을 때 나오는 그런 종류의 눈물이었다. 안두는 그녀가 디자인했던 아기 방을 기억했다. 옅은 노란색 벽, 코끼리와 기린 벽화, 아들들이 깨어났을 때 서로를 볼 수 있도록 반원 형태로 배치된 3개의 아기 침대. 그 아기 방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아들들은 치료실의 의료용 침대에서 잤다. 조절 가능한 프레임, 안전 난간, 밤에 그들의 호흡을 추적하는 모니터들. 동물 벽화가 있는 노란 방은 한 번 사용해보고 버린 장비들을 위한 보관실이 되었다. 안두는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얼굴을 찡그렸다. 집이 너무 컸다. 그가 사용하는 방은 3개뿐인 남자에게 27개의 방.
그의 사무실, 그의 침실, 그가 먹는 것을 기억할 때의 부엌. 다른 모든 것은 보존되었지만 생명 없는 박물관처럼 느껴졌다. 그는 세라를 위해 이 집을 샀었다. 그녀는 오래된 건축, 돌벽, 높은 천장을 좋아했다. 그녀는 이야기가 있는 집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제 유일한 이야기는 안두가 새벽 2시에 보안 영상에서 되풀이하는 것들이었다. 그는 커피 머그잔을 싱크대에 놓고 그의 사무실 쪽으로 걸어갔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다. 가족 사진들이 이 벽들을 따라 줄지어 있었고 세라는 그것을 고집했다. 집에는 얼굴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라고 그녀는 말하곤 했다. 안두는 그녀가 죽은 지 6개월 후에 그것들을 치웠다. 그는 하루에 수십 번 그녀의 미소를 지나칠 수 없었다. 그녀의 눈 속에 희망을 볼 수 없었다. 그가 무엇이든 고칠 수 있는 것처럼 그를 바라보던 그녀의 방식을. 그는 그녀를 실망시켰고 그들의 아들들을 실망시켰으며 병실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그들을 돌보겠다고 말했을 때 했던 모든 약속을 저버렸다. 액자들은 벽지에 희미한 윤곽을 남겼다. 거의 일어날 뻔했던 삶의 유령들. 안두는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가 그의 책상에 앉았다. 벽에는 3개의 모니터가 빛나고 있었다. 거실, 복도, 치료실. 그들이 거기에 있었다. 그의 아들들. 필성은 그의 파란색 휠체어에 앉아 책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릭은 안두가 짐작했던 것처럼 창가에 있었다. 아담은 눈을 감고 있었고 그의 작은 몸은 부드럽게 오르내리는 호흡을 제외하고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정은 그들 사이를 움직이며 담요를 조절하고 장난감을 정리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이 방이 깨지기 쉬운 무언가를 담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안두는 그녀의 손을 지켜보았다. 11명의 간병인, 11번의 실패, 그녀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11가지 이유. 하지만 그녀는 지금 3주째 여기에 있었다. 불평도 지름길도 걸어서는 안 될 전화통화나 열어서는 안 될 찬장도 없었다. 그저 조용한 일관성뿐이었다. 안두는 의자의 등을 기댔다. 그것이 그를 가장 걱정하게 만들었다. 아정에게는 루틴이 있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정확히 7시에 치료실에 도착했다. 그녀는 야간 간호사에게 인사하고 아들들의 수면 기록표를 검토한 다음 처음 10분을 그들과 함께 앉아 보냈다. 말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조절하지도 않고 그저 존재했다. 안두는 이것을 카메라를 통해 알아차렸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그녀에게 일하라고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지 앉아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그녀는 빈둥거리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필성의 손가락이 불편할 때 말리는 방식, 이리기 자세를 바꿔야 할 때 호흡이 변하는 방식, 아담의 눈이 아침 휴식 시간 동안 감긴 눈꺼풀 아래에서 깜박이는 방식을 지켜보고 배우고 연구하고 있었다. 그녀는 안두가 노력하기를 멈춘 방식으로 그의 아들들을 배우고 있었다. 그녀의 4번째 아침에 아정은 작은 스피커를 치료실로 가져왔다. 특별한 것은 아니었고 그저 그녀의 가방에서 꺼낸 휴대용 기기였다. 그녀는 그것을 선반 위에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부드러운 피아노 음악이 방을 채웠다. 안두는 사무실에서 그것을 지켜보며 인터폰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았다. 이것은 지침에 없었다. 아들들은 목요일에 면허 있는 치료사가 관리하는 특정 소리 치료 세션을 받았다. 무작위 음악은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필성이 고개를 돌렸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작았고 오른쪽으로 불과 몇 도였지만 안두는 화면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보았다. 대부분의 날을 벽에 같은 지점을 응시하며 보냈던 그의 아들이 소리 쪽으로 돌아섰다. 아정도 알아차렸다. 그녀는 소란을 피우거나 박수를 치거나 환호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짓고 볼륨을 약간 더 높였다. 이릭의 손가락이 팔걸이에 경련을 일으켰다. 안두는 모니터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아정은 이릭의 휠체어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고 신중했다. 그녀는 즉시 그를 만지지 않고 그저 그의 시선 안에 자리를 잡고 기다렸다. 이게 좋니?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쇼팽이야. 우리 할머니가 일요일 아침마다 연주하곤 하셨지. 이릭은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가락이 다시 경련했다. 아정은 손을 뻗어 그의 손 가까이에 두었다. 만지지는 않고 그가 원한다면 그녀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그녀는 오랫동안 그렇게 머물렀다. 안두의 목이 조여왔다. 그가 마지막으로 아들들과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이 언제였을까? 계획 없이 모니터를 확인하거나 치료 보고서를 검토하거나 최신 전문가가 그에게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게 하는지 계산하지 않고 그저 존재했던 것이 언제였을까? 그는 기억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안두는 자신도 모르게 치료실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장비를 확인하고 모든 것이 제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나 문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아정의 목소리가 들리자 그는 멈췄다. 그녀는 읽고 있었다. 의료 매뉴얼이나 치료 지침서가 아니라 토끼가 나는 법을 배우고 싶어하는 내용의 동화책이었다. 토끼는 날지 못해. 모두가 그에게 말했지만 아정은 부드럽고 맑은 목소리로 읽었다. 하지만 작은 토끼는 듣지 않았어. 그는 매일 언덕 꼭대기에 올라갔고 매일 뛰어내렸지. 안두는 문틈으로 엿보았다. 아들들은 그녀를 중심으로 반원 형태로 배치되어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책을 펼친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페이지와 그들의 얼굴 사이를 오가며 확인하고 연결하고 있었다. 그가 결국 날았을까? 그녀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침묵. 그러나 아담의 눈은 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안두는 문에서 물러섰다. 그의 가슴은 이상하게 느껴졌다. 동시에 조이고 풀리는 듯 했다. 그는 방에 들어가지 않고 그의 사무실로 다시 걸어갔다. 그날 밤 영상을 검토하면서 그는 그녀가 그 이야기를 3번 더 읽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다른 등장인물들을 위해 목소리를 바꾸는 방식, 단어들이 자리 잡을 시간을 주기 위해 멈추는 방식, 그의 아들들이 그녀를 지켜보는 방식을 지켜보았다. 그 집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었다. 안두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아직 그것을 믿지 않았다. 안두는 지켜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밤마다 집이 어두워진 후 그는 사무실에 앉아 모니터의 빛이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가운데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것이 조심성, 책임감, 또 다른 배신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셋째 주. 아정은 지침을 완전히 따르는 것을 멈추었다. 그것은 작은 것들로 시작되었다. 음악, 이야기, 그녀의 일상에 해롭지 않은 추가 사항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들. 하지만 그것은 커졌다. 어느 날 저녁 안두는 오후 영상을 불러와
위스키를 마시다가 거의 질식할 뻔했다. 아정은 필성과 함께 바닥에 있었다. 그녀는 그의 작은 다리를 손에 잡고 느리고 리드미컬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마치 그가 걷고 있는 것처럼, 그의 근육이 그의 뇌가 잊어버린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처럼. 안두의 턱이 굳어졌다. 이것은 어떤 치료 계획에도 없었다. 어떤 전문가도 이것을 처방하지 않았다. 그녀는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있었고 그가 설정한 모든 규칙을 깨고 있었다. 그는 전화를 걸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녀를 해고하려고, 일이 더 진행되기 전에 이것을 끝내려고. 하지만 그때 필성이 웃었다. 큰 웃음이 아니었다. 그저 작은 소리, 숨소리보다 조금 더 큰 소리였다. 하지만 안두는 스피커를 통해 그것을 들었고 그의 손은 전화기 위에서 멈췄다. 그의 아들이 웃고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그 소리를 들은 것이 언제였을까? 안두는 전화를 내려놓았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계속 지켜보았다. 아정은 다음으로 이리게게로 갔다. 그녀는 그의 휠체어에 부착된 트레이 위에 작은 장난감 트럭을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았다. 그가 노력 없이는 잡을 수 없을 만큼 멀리. 힘내, 아가야.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뻗어봐. 이르게 팔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정은 인내심 있게 서두르지 않고 기다렸다. 나는 네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너를 믿어. 안두는 숨을 쉬는 것을 잊은 채 화면을 지켜보았다. 이르게 손가락이 경련했다. 그의 팔이 천천히, 고통스러울 정도로 천천히 움직였고 그는 앞으로 뻗었다. 그의 작은 손이 트럭을 향해 늘어났다. 그가 그것을 만졌다. 아정의 얼굴에 가장 큰 미소가 번졌다. 그래, 너를 봐. 네가 방금 해냈잖아. 이르게 손가락이 장난감을 감쌌다. 안두의 눈이 뜨거워졌다. 그는 영상을 되감았다.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보았다. 그 작은 팔이 뻗고 그 작은 손가락들이 플라스틱을 감싸는 것을. 너무나 단순한 움직임. 다른 아이들은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일. 하지만 그의 아들이 방금 불가능을 해낸 것이었다. 안두는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이것은 위험했다. 이 모든 것이 아정은 그의 아들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주고 있었고 의사들이 그들이 할 수 있다고 말한 것 이상으로 그들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그녀가 실패했을 때, 그리고 그녀는 실패할 것이었다. 그 실망이 그들을 파괴할 것이었다. 그를 파괴할 것이었다. 그는 당장 내일 아침에 그녀를 해고해야 했다. 하지만 해고 통지서를 작성하는 대신 안두는 더 많은 영상을 불러왔다. 아담, 새 쌍둥이 중 가장 작고 하루의 대부분을 눈을 감고 지내는 아이. 아정은 그림책을 들고 그의 휠체어 옆에 앉았다. 그녀는 그것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색깔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것은 파란색이야. 그녀가 하늘처럼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노란색이야. 햇살처럼. 아담의 눈은 떠 있었고 페이지에 고정되어 있었다. 너는 그것을 보고 있지? 그렇지? 아정이 속삭였다. 너는 모든 것을 보고 있어. 그녀는 페이지를 넘겼다. 아담의 손이 그의 무릎에서 불과 1cm 정도 들렸지만 들렸다. 아정이 알아차렸다. 그녀는 부드럽게 그의 작은 손을 잡고 책 위에 올려놓았다. 됐다. 착한 아가야. 네가 그것을 만져봐. 그것은 내 것이야. 안두는 그의 아들의 손가락이 종이를 누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고통스럽게 무언가가 금이 갔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그의 사무실의 어둠 속에 앉았다. 그리고 2년 만에 처음으로 강간두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랐다. 안두는 그녀와 대면할 계획이 없었다. 그냥 일어났다. 3주 동안 화면을 통해 지켜본 것, 3주 동안 그를 밤에 잠 못 들게 한 영상들, 3주 동안 그가 설정한 모든 규칙을 깨는 한 여자에게 그의 아들들이 반응하는 것을 본 것.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화요일 오후 안두는 그의 사무실을 떠나 치료실 쪽으로 복도를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이 대리석에 울려 퍼졌다. 각 발걸음은 이전 발걸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노크하지 않고 그냥 문을 열고 거기에 서 있었다. 아정은 아담과 함께 바닥에 있었다. 그녀는 그의 작은 다리를 손에 잡고 같은 리드미컬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마치 그녀가 그의 근육에게 그들이 결코 배우지 못했던 무언가를 기억하도록 가르치는 것처럼. 문이 열렸을 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도 두려움도 없었고 그저 침착한 인정만 있었다. 강 선생님. 안두의 목소리는 그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거칠게 나왔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정은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운동 패턴 훈련입니다. 신경 경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지침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안두가 방으로 들어섰다. 나는 당신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의료 계획을 따르십시오. 즉흥적인 행동이나 실험적인 치료는 하지 마십시오. 아정은 부드럽게 아담의 다리를 내려놓고 일어섰다. 그녀는 바지에 손을 닦고 그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의료 계획은 그들을 하루 종일 최소한의 자극과 함께 휠체어에 앉혀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치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지관리입니다. 안두의 턱이 조여졌다. 의사들은 통계를 바탕으로 당신에게 예후를 제시했습니다. 아정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표면 아래에는 맹렬한 무언가가 살아있었다. 그들은 스캔과 차트를 보고 보통 일어나는 일을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이런 수백 건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아들들을 보았습니까? 그 질문이 공중에 매달렸다. 안두는 그녀를 노려보았다. 뭐라고요? 아정은 숨을 들이마셨다. 당신의 아들들은 통계가 아닙니다, 강 선생님. 그들은 사례 연구나 데이터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들은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들의 진단이 아니라 그들을 보는 누군가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안두는 그의 가슴에 열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당신이 수십 년 동안 이것을 연구한 의사들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 실패를 보장하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침묵. 안두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분노 때문인지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당신은 그들의 머릿속을 거짓된 희망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이것이 작동하지 않을 때, 그리고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정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동정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 그들은 2살입니다, 강 선생님. 그들은 거짓된 희망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이 느끼는 것을 압니다. 그녀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누군가가 그들을 믿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도 처음으로요. 그 말은 따기처럼 꽂혔다. 안두는 입을 열었지만 닫았다. 아정은 아담에게로 돌아섰고 그의 휠체어 옆에 무릎을 꿇었다.
당신은 저를 그들을 돌보도록 고용했습니다. 그녀가 안두를 보지 않고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시 다리 움직임을 재개했다. 부드럽고 인내심 있고 일관성 있게. 안두는 거기에 서서 그녀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은 그녀를 해고하라고 소리쳤다. 지금 당장 에이전시에 전화해서 아침까지 그녀를 교체하라고. 하지만 그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 그가 가두어 두었던 곳에서 한 목소리가 그가 듣고 싶지 않은 것을 속삭였기 때문이다. 만약 그녀가 옳다면 안두는 돌아서서 걸어 나갔다. 그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해고하지도 않았다. 그날 밤 안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그의 노트북에 해고 통지서를 열어둔 채 책상에 앉아 있었다. 커서는 첫 문장 끝에서 깜박였다. 인내심 있고 용서 없는. 백간병인님께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그는 그 단어들을 이전에 11번 작성했었다. 다른 이름, 같은 결과. 그의 손가락은 그 리듬을 알고 있었다. 편지를 작성한다. 에이전시에 전화한다. 서류에 서명한다. 다음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오늘 밤 그의 손은 협조하지 않았다. 안두는 눈이 아플 때까지 화면을 응시했다. 그런 다음 그는 문서를 최소화하고 보안 영상을 불러왔다. 집은 조용했다. 조명은 어두워져 있었다. 모두가 몇 시간 전에 잠들었어야 했다. 하지만 치료실 카메라는 안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빛을 보여주었다. 아정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안두는 모니터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는 방 중앙의 바닥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3개의 휠체어가 반원 형태로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선반 위에 작은 램프가 그녀의 얼굴에 따뜻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아들들은 지금쯤이면 의료용 침대에 있어야 했다. 야간 간호사가 1시간 전에 그들을 옮겼어야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녀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 아정은 운동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어떤 지침도 따르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그들과 함께 앉아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안두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노래처럼 오래되고 부드러운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였다. 안두는 볼륨을 높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부드럽고 맑게 들려왔다. 그녀는 팔걸이에 놓인 필성의 손을 향해 손을 뻗었다. 잡지 않았다. 그저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가락을 올려놓았다. 너 오늘 정말 잘했어.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알고 있니?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필성의 손가락이 약간 말렸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의도적이었다. 안두의 목이 조여왔다. 아정은 오랫동안 그의 손을 잡고 있다가 이리개개로 옮겨갔다. 그녀는 그의 작은 다리 주위로 담요 끝을 접어넣어 조절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담요를 조절했다. 그녀의 손은 그가 소중한 무언가로 만들어진 것처럼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착한 아가야. 그녀가 그의 이마에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중얼거렸다. 너는 모두가 아는 것보다 훨씬 강해. 나는 그것을 봐. 그들이 보지 못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봐. 이릭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안두는 그의 호흡이 변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더 느리고 더 침착하게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숨쉬는 방식이었다. 그런 다음 아정은 아담에게로 돌아섰다. 세 쌍둥이 중 가장 작고 세상이 너무 벅차서 하루의 대부분을 눈을 감고 지내는 아이. 아정은 그의 작은 손을 들어 올려 자신의 뺨에 대고 눈을 감았다. 나는 너를 본다. 그녀가 속삭였다. 너희 모두를, 모든 조각을. 너는 망가진 것이 아니야, 아가야.
너는 그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기다릴 거야.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안두는 화면을 응시했다. 이 여자, 이 낯선 사람은 밤 11시에 그의 집에 앉아 그의 아들들을 위해 울고 있었고, 그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그들이 중요하다고, 그들의 삶이 의료 차트와 치료 일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언제였을까? 그가 마지막으로 그저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던 것이 언제였을까? 비용을 계산하는, 걱정하는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치료 보고서를 검토하는 남자가 아니라, 그저 그들의 아빠로서, 그저 존재하는 것. 그는 기억할 수 없었다. 그 깨달음이 주먹으로 가슴을 맞는 것처럼 그를 강타했다. 안두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다. 해고 통지서는 창에 미완성인 채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보내야 했다. 논리는 그것을 요구했다. 아정은 위험했다. 그녀는 그의 아들들을 산산조각 낼 희망으로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이 상태를 연구한 의사들에게 불복종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그가 설정한 모든 규칙을 깨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더 조용하고 더 깊게. 만약 그녀가 네가 찾기를 멈춘 무언가를 보고 있다면 어떨까? 안두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정원은 아래에서 어둡게 앉아 있었고 달빛이 다듬어지지 않은 울타리의 가장자리를 비추었다. 그는 세라를 생각했다. 그녀가 지금 그를 볼 수 있다면 뭐라고 말했을까?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본다면. 화면을 통해 아들들을 지켜보는 남자. 더 잃을까봐 너무 두려워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존재하는 것을 멈춘 남자. 그녀는 이것을 싫어했을 것이다. 그녀는 그를 싫어했을 것이다. 안두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다. 그는 해고 통지서를 삭제했다. 스스로에게 그것이 피로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간병인을 찾는 것은 서류 작업, 신원조회, 면접을 의미했다. 그는 에너지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의 텅 빈 침실 쪽으로 계단을 올라갈 때 아래층 치료실에서 부드러운 콧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다. 아정은 여전히 그의 아들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있었다. 그리고 안두는 그가 피하고 있던 진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해고하는 것이 불편해서 그녀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2년 동안 그의 아들들을 포기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깊은 곳 어딘가에서 그는 누군가가 불가능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어 했다. 비록 그것이 그를 파괴할지라도. 넷째 주 안두는 자신이 집착하지 않는 척하는 것을 멈췄다. 매일 밤 집이 어두워진 후 그는 사무실에 앉아 몇 시간 분량의 영상을 불러왔다. 텅 빈 복도를 빨리 감고 가슴을 조이게 만드는 순간에 멈추고 다시 보고 싶은 장면을 계속 되감았다. 아정은 치료실을 변화시켰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다. 그녀는 아들들이 서로를 볼 수 있도록 휠체어를 더 가깝게 옮겼고 멸균된 흰색 담요를 그녀가 집에서 가져온 다채로운 담요로 교체했으며 창가에 식물 2개를 추가했다. 진짜 식물이었다. 그녀는 아들들이 자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두는 그녀를 막지 않았다. 그는 막았어야 했다. 그것은 지침이 아니었지만 그 방이 차갑고 임상적인 곳에서 따뜻하고 생기 있는 곳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그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했다. 그러다가 진짜 변화가 시작되었다. 목요일 오후 면허 있는 물리치료사가 아들들의 주간 세션을 위해 도착했다. 안두는 카메라를 통해
그 여의사, 패터슨 박사 18개월 동안 왔던 운타가 각 아이를 검사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근육 긴장도, 관절 유연성, 반사작용. 그녀는 필성부터 시작하여 그의 팔을 움직이고 그 다음 그의 다리를 움직였다. 그녀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다시 했다. 안두는 화면 쪽으로 몸을 숙였다. 패터슨 박사는 고개를 들고 아정을 불렀다.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안두는 그 단어들을 명확하게 들을 수 없었지만 조각들을 들었다. 근육 긴장도의 상당한 개선. 이것은 이례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아정은 손짓으로 무언가를 설명했다. 패터슨 박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클립보드에 적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릭과 아담에게로 이동하여 새로운 주의를 기울여 그들을 검사했다. 1시간 후 그녀가 떠날 때 그녀는 문에서 멈춰 서서 아들들을 다시 보고 아정을 바라보았다. 계속하고 있는 것을 계속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공식 지침에 당신의 방법을 포함하도록 조정할 것입니다. 안두는 의자의 등을 기댔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날 밤 그는 현재 영상만 보지 않았다. 그는 매주 돌아갔다. 그는 아정이 이릭과 함께 바닥에서 그의 다리를 걷는 패턴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같은 움직임, 같은 리듬, 인내심 있고 꾸준하고 결코 좌절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는 그녀가 필성의 손을 잡고 한 번에 단 몇 초 동안 그의 발에 체중을 지탱하도록 돕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작은 다리는 떨렸지만 버텼고 다시 떨렸다. 하지만 매일 그는 조금 더 오래 버텼다. 그는 그녀가 아담과 함께 음악에 맞춰 팔 운동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작은 팔다리는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였지만 그 다음에는 더 부드럽고 더 통제되었다. 안두는 그녀가 도착한 첫 주 영상을 불러왔다. 아들들은 휠체어에 가만히 앉아 있었고 공허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어제 영상. 필성이 그의 트레이 너머에 있는 장난감을 향해 손을 뻗는 것. 이릭의 발이 음악에 맞춰 톡톡 두드리는 것. 아담이 고개를 단단히 들고 그녀가 방을 움직일 때 아정을 눈으로 따라가는 것. 그 차이는 부인할 수 없었다. 안두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다. 그는 새 브라우저 창을 열고 뇌성마비 아동의 신경가소성을 입력했다. 기사들이 화면에 쏟아져 나왔다. 의학저널, 사례연구, 그가 아는 대학의 연구 논문들. 그는 첫 번째 것을 클릭했다. 소아 뇌성마비 사례의 조기 개입은 신경경로 발달에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는 다른 것을 클릭했다. 반복적인 운동 패턴 훈련은 손상된 영역을 우회하여 뇌가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영가 및 유아 뇌는 비범한 가소성을 보여준다. 일관된 목표 개입을 통해 뇌성마비 아동은 초기 예후를 훨씬 뛰어넘는 이동성 결과를 달성했다. 안두는 눈이 따가울 때까지 읽었다. 단어들이 흐릿해질 때까지, 새벽 3시가 지나고 집이 그의 주위에 침묵할 때까지. 아정이 말했던 모든 것, 신경경로, 뇌가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능력, 조기 개입의 중요성. 그것은 모두 거기에 있었다. 의학저널에 흑백으로 출판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2년 동안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다. 그는 그 첫 번째 의사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들의 판결을 사형 선고처럼 받아들였고, 연구하는 것을 멈췄고, 질문하는 것을 멈췄고, 희망하는 것을 멈췄다. 안두는 노트북을 닫고 어둠 속에 앉았다. 그의 아들들이 나아지고 있었다. 실제로 나아지고 있었다. 그 초기 전문가들이 결코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일들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책임이 있는 여자를 거의 해고할 뻔했다. 2번이나 그의 속이 뒤집혔다. 2년 동안 그는 아들의 한계를 유지하는 데 돈을 쏟아부었다. 비싼 휠체어, 의료 장비, 그들의 진단 속에서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간호사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더 나은 것을 위해 싸우지 않았다. 아정은 시급 연 6,000원을 받으며 4주 동안 여기에 있었고 그녀는 믿었기 때문에 그의 수백만 원이 건드리지 못한 것을 성취했다. 그리고 그는 세라가 죽은 날 믿는 것을 멈췄다. 안두의 눈이 따가웠고 그의 목이 막혔다. 수치심. 이것이 그 느낌이었다. 깊고 짓누르는 수치심. 그는 아들들을 실망시켰다. 그들을 너무 적게 사랑해서가 아니라 너무 적게 기대해서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패배를 받아들여서. 세라는 결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모든 전어를 연구하고 모든 전문가와 상담하고 모든 방법을 시도했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싸웠을 것이다. 하지만 세라는 떠났고 안두는 아정이 그의 문을 통해 걸어 들어와 그가 잊었던 것을 보여줄 때까지 그녀와 함께 그의 싸움을 묻었다. 포기하는 것은 선택이었고 그는 매일 그것을 선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안두는 그날 밤도 다음 날 밤도 잠을 자지 않았다. 그는 유령처럼 그의 집을 배회했고 몇 년 전에 들어가는 것을 멈춘 방들을 지나쳤다. 그와 세라가 명절 저녁 식사를 주최할 계획이었던 공식 식당. 그녀가 아들들이 노는 동안 책을 읽고 싶어 했던 일광 욕실. 노란 벽과 그녀가 직접 그린 동물 벽화가 있는 아기 방. 그는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 문을 열었다. 먼지가 모든 것을 덮고 있었다. 3개의 아기 침대는 여전히 반원 형태로 서 있었다. 별과 달, 모빌이 그들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매달려 있었다. 세라의 흔들의자가 구석에 앉아 있었고 접힌 담요가 팔걸이에 드리워져 있었다. 안두는 문간에 서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야 했다. 그는 문을 닫고 걸어 나갔다. 금요일 아침 그는 그의 사무실을 완전히 건너뛰었다. 대신 그는 치료실 밖 복도에 앉아 벽에 등을 기대고 듣고 있었다. 아정은 아들들과 함께 안에 있었다. 그는 문을 통해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맞아, 필성아. 바로 그렇게. 봐, 네 다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 우리는 그저 그것을 상기시켜주면 돼. 안두는 눈을 감았다. 이리가 아가야, 너를 봐. 너는 그 장난감을 아주 단단히 잡고 있구나. 너는 정말 강해. 그의 목이 아팠다. 아담아, 착한 아가야. 너는 형들을 보고 있니? 너는 배우고 있지. 그렇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안두는 2손으로 눈을 눌렀다. 그가 무엇을 했는가? 2년 동안 그는 화면과 스프레드시트 뒤에 숨었다. 그는 너무 망가져서 스스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의 아들들을 사랑하도록 돈을 지불했다. 그는 희망을 위해 싸우는 것보다 패배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에 그들의 한계를 영구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그의 아들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들을 봐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정은 그들을 보았다. 낯선 사람이 그들의 친아버지가 너무 눈이 멀어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을 보았다. 안두는 문을 통해 웃음소리를 들었다. 자꾸 숨이 막힐 듯 했지만 진짜였다. 아들들 중 1명, 아마도 필성, 아마도 3명 모두. 그의 심장이 금이 갔다. 그는 저 안에 있어야 했다. 그들을 웃게 만드는 사람이 그여야 했다. 그들의 다리를 움직이고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이 불가능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그여야 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방법을 몰랐다. 세라가 죽었을 때 그녀는 그의 그 부분을 가져갔다. 안두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다리가 약하게 느껴졌다. 그는 그의 사무실로 다시 걸어갔지만 모니터를 켜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의 책상에 앉아 서랍에 보관했던 사진을 응시했다. 세라, 임신 8개월,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그녀의 배 위에 놓여 있었고 그녀는 너무 많은 희망으로 카메라를 보고 있어서 보는 것이 아팠다. 미안해, 안두가 속삭였다. 포기해서 미안해, 숨어서 미안해. 두려움이 이기도록 내버려둬서 미안해. 그는 사진을 제자리에 놓고 노트북을 열었다. 이번에는 영상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소아신경과 의사, 조기 개입 전문가, 신경가소성을 믿는 치료사들을 검색했다. 그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목록을 만들었다. 아정이 믿음과 일관성만으로 4주 만에 이만큼 할 수 있다면 실제 지원, 실제 자원, 실제 믿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안두는 목록을 응시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그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희망은 아니었지만 가까웠다. 가능성과 같은 무언가. 그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다. 거의 오후였다. 아들들의 휴식 시간 직전이었다. 거의 시간이었다. 안두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아직 그 방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가 되었던 것 또는 그가 되지 못했던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어쩌면 내일 그는 시도할 것이다. 그는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 24시간도 차이 안 되어 그가 그의 전화를 열고 그를 무릎 꿇게 할 무언가를 목격할 것이라는 것을, 그의 온 세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재건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 안두는 그의 조용한 사무실에 앉아 가장 작은 믿음의 씨앗을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복도 어딘가에서 아정은 그의 아들들에게 걷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목요일 오후 안두는 그의 사무실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그의 회사 분기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숫자들이 화면에서 흐릿해졌다. 그는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계속 치료실로 향했다. 거의 3시였다. 아정은 아들들의 오후 운동을 막 끝낼 것이다. 그는 그 루틴을 너무 많이 보아서 외우고 있었다. 음악 먼저, 그 다음 운동 패턴 훈련, 그 다음 뻗기 운동. 그의 전화기가 울렸다. 동작 감지 알림. 거실. 안두는 인상을 찌푸렸다. 아들들은 이 시간에 치료실에 있어야 했다. 그는 전화를 집어들고 보안 앱을 열었다. 아정이 간식이나 장소 변경을 위해 그들을 옮기는 것을 기대했다. 이미지가 등록되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다. 3개의 휠체어가 벽에 기대어 있었고 텅 비어 있었다. 안두의 속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의 첫 생각은 공황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응급 상황. 간호사가 그들을 어딘가로 급히 데려가야 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보았다. 거실 중앙. 오후 햇살에 빛나는 나무 바닥. 필성, 이릭, 아담이 서 있었다. 안두의 숨이 멎었다. 그의 세 아들, 그의 마비된 아들들, 의사들이 결코 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아들들. 그들은 똑바로 서 있었다. 비틀거리고 떨리고 있었지만 그들 자신의 두 발로 서 있었다. 아정은 그들 앞에서 약 1.5m 거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의 팔은 활짝 열려 있었다.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리 와, 아가들아. 그녀가 속삭였다. 내게로 와. 너희는 할 수 있어. 한 걸음만. 안두는 숨을 쉴 수 없었다.
필성이 먼저 움직였다. 그의 작은 발이 땅에서 들리고 잠시 떠 있다가 다시 2.5cm 앞으로 착지했다. 한 걸음, 안두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이르기 다음으로 나섰다. 더 조심스럽게. 그의 다리가 격렬하게 떨렸지만 그는 움직였다. 한 발, 그 다음 다른 발. 두 걸음. 안두의 목에서 소리가 새어나왔다. 헐떡임과 흐느낌의 중간쯤 되는 소리. 아담. 가장 작은 아이. 눈을 감고 지내던 아이. 그는 균형을 잡기 위해 팔을 벌린 채 떨면서 서 있었다. 아정은 그를 향해 손을 뻗었다. 너는 할 수 있어. 착한 아가야. 나는 바로 여기에 있어. 아담의 발이 들렸다. 그것이 내려왔다. 다시 들렸다. 또 다른 걸음. 세 걸음. 안두는 그의 막내 아들이 아정의 뻗은 팔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졌다. 그것이 책상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만 그는 듣지 못했다. 그의 무릎이 꺾였다. 안두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책상에 등을 긁으며 바닥에 앉았다. 그의 다리는 그를 지탱할 수 없었다. 뒤집혀 있었지만 여전히 재생되고 있는 전화기 화면에서 그는 아정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래, 오 세상에. 그래, 너희를 봐.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봐. 아들들이 그녀에게 닿았다. 그녀는 3명 모두를 그녀의 품에 안고 가슴에 끌어안으며 노골적으로 흐느꼈다. 나는 알았어. 그녀가 울었다. 나는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 나는 알았어. 안두는 그의 사무실 바닥에 앉아 움직일 수 없었다. 눈물이 그의 얼굴에 쏟아졌다. 그의 온몸이 떨렸다. 2년. 의사들이 결코 안 된다고 말했던 2년. 전문가들이 불가능을 확인했던 2년. 그의 아들들이 휠체어에서 그들의 삶을 보낼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던 2년.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서서 걷고 세상이 그들에게 말했던 것을 믿기를 거부한 한 여자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안두는 두 손으로 얼굴을 누르고 울었다. 조용한 눈물이 아니었다. 통제된 슬픔이 아니었다. 이것은 더 깊은 무언가였다. 세라가 죽은 날부터 갇혀있던 그의 내부에서 무언가가 부서져 나오는 것이었다. 모든 실패, 모든 배신, 아들들을 안아주는 대신 화면을 보며 보낸 모든 밤. 그가 너무 깊이 묻어서 존재했다는 것을 잊었던 수치심, 두려움, 희망. 그것이 그의 온몸을 흔드는 파도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의 아들들이 걸을 수 있었다. 그의 아들들이 걸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거의 포기할 뻔했다. 안두는 자신이 그 바닥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몰랐다. 몇 분, 아마도 더 길게. 마침내 일어설 힘을 찾았을 때 그의 다리는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책상 모서리를 잡고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전화기는 거실 피드를 여전히 보여주며 뒤집혀 있었다. 안두는 그것을 집어들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다. 그는 흔들리는 발로 그의 사무실을 걸어 나왔고 긴 복도를 따라 벽에 걸린 텅 빈 액자들을 지나 그가 갑옷처럼 자신 주위에 세웠던 침묵을 지나쳤다. 거실 문이 열려 있었다. 그는 문간에 멈춰 섰다. 아정은 바닥에 앉아 있었고 세 아들 모두를 그녀의 무릎에 안고 있었다. 그들은 노력으로 인해 지쳐 있었고 작은 몸들은 그녀의 가슴에 축 늘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소중한 무언가로 만들어진 것처럼 그들을 안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거기에 서 있는 것을 감지했을 때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안두는 그녀의 얼굴에서 승리를 기대했다. 자부심,
내가 말했잖아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 하지만 그것이 그가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에 대한 연민을 보았다. 아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 꾸준한 눈으로 그를 지켜보았고, 그들이 중요하다고, 그녀가 항상 그들을 안아왔던 것처럼 그의 아들들을 안고 있었다. 안두의 다리가 다시 풀렸다. 그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어 문간에 무릎을 꿇었다. 어떻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정은 아들들을 내려다보았다가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강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온화했다. 저는 그저 믿었을 뿐입니다. 안두의 내부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마지막 벽, 최종 장벽. 그는 그들에게 닿을 때까지 무릎으로 기어갔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필성의 얼굴을 만졌다. 그 다음 이리게, 그 다음 아담의, 그의 아들들. 2년 동안 그는 화면을 통해 그들을 지켜보았고, 멀리서 그들을 사랑했고, 더 잃는 것이 그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의 심장을 가두어 두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기에 있었다. 살아있었고, 싸우고 있었고,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거의 놓칠 뻔했다. 안두는 세 아들 모두를 그의 품에 안고 그들의 작은 머리에 얼굴을 대고 그들의 냄새를 들이마셨다. 미안해. 그가 속삭였다. 정말 미안해. 그는 그것을 계속해서 말했다. 그가 숨어서 보낸 모든 날, 믿음보다 두려움을 선택했던 모든 밤, 슬픔이 그들에게서 훔치도록 내버려둔 모든 순간에 대한 사과. 아정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 그에게 공간을 주었다. 하지만 안두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머물러요. 그가 말했다. 제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거실 바닥에 함께 앉아 있었다. 망가진 아버지는 그의 아들들을 안고 있었고 포기하기를 거부한 믿음의 여인이었다. 4개의 휠체어가 벽에 밀려 있었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안두는 흐릿한 시야로 아정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그들에게 그들의 다리를 주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강 선생님. 그들이 스스로에게 그들의 다리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을 뿐입니다. 안두는 눈을 감았다. 세라는 이 여자를 사랑했을 것이다. 세라는 이 순간을 사랑했을 것이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그는 그녀가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다. 오후의 빛이 창문을 통해 이동했고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집은 이제 다르게 느껴졌다. 텅 비지 않았고 버려지지 않았다. 살아있었다. 안두는 그의 아들들을 더 단단히 안고 그가 존재했다는 것을 잊었던 무언가를 스스로 느끼도록 내버려 두었다. 희망. 깨지기 쉬운 희망이 아니었다. 조심스러운 희망이 아니었다. 진짜 희망이었다. 모든 것을 걸고 더 많은 것을 되돌려주는 종류의 희망. 그는 내일이 무엇을 가져올지 몰랐다. 더 많은 치료, 더 많은 일, 더 많은 도전. 하지만 2년 만에 처음으로 간간두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마침내 기적은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그저 그것들이 가능하다고 믿을 만큼 용감한 누군가를 필요로 할 뿐이다.